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대신 주거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데요. 노동계와 약속한 주거단지 조성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자동차 조립 공장에는 시험 생산을 위해 설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설비는 99.4% 설치 완료됐습니다. 시범 생산을 앞둔 공장 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설비들의 시운전이 한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37명 규모의 2차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을 완료하면 상반기 목표인 520여 명에 대한 채용도 마무리됩니다. 공장 가동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가 약속한 주거단지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2027년 들어서는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직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이전까지는 남구 효천 1, 2지구와 북구 서린마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LH나 광주도시공사와 협의해 409세대를 마련하고 연 197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옆에가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임대 아파트를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상생의 산물인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협의한 대신 주거와 교육 등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핵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거단지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행복주택 등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의 권리까지 빼앗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빅그린 산단 인근에 주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주거와 그다음에 교육과 보육과 의료 서비스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지. 오는 9월이면 완성차 생산에 들어가는 등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주거단지 조성 약속이 어그러지면서 광주형 일자리 취지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대구의 한 일간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폭행하는 사진을 패러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물론 대구 경북의 시민단체까지 범죄 수준의 만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대구 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에 실린 만평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비싼 집을 가진 1주택자를 곤봉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 만평은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 장면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이 신문 만평에는 5.18을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언론사라는 집단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희화화하는 데 이용한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한 매일신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5.18 단체 역시 성명서를 내고 공정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가 5.18에 대해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만평 작가의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심각하게 5.18을 조롱하고 희화화해서 또 다른 어떤 제2차, 제3차의 5.18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만평을 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범죄 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일신문 노조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만평이라고 꼬집으며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언론사가 5.18 폄훼 만평을 게시해 지역사회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도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뭔가 제어하고 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어떤 같은 자정력을 갖자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의 성찰과 그런 개선의 계기를 주는. 한편 해당 신문사는 해당 만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 위해 공수부대의 물리적 폭력에 빗댔다며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41년 전 광주의 참상이 소환되고 있는 곳이 매일신문 만평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쿠데타 세력의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미얀마 소녀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나라 한 젊은이가 영상물을 만들어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언젠가 꽃천지겠지 but no not today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no no not today 아직은 죽기에는 더 그때 no no not to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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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oday 그래 우리는 extra but still part of this world extra plus ordinary 그것도 별거 아니야 오늘은 절대 죽지 마라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세상 넌 One man, baby, yes I want me. If you can't fly, run. If you can't run, walk. If you can't walk, crawl. 광주 지역 5대 종단 대표들과 광주시장, 광주시 교육감 등이 간담회를 열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세계 인권 포럼 참가 도시에 미얀마 군부의 폭거를 알리고 평화 회복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에 무게를 속여 이득을 챙기는 부도덕한 상술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위판장에서 저울 위에 벽돌을 올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수산물 위판장. 주꾸미와 낙지, 화로 등 바다에서 난 갖가지 수산물이 경매됩니다. 자, 12kg. 자, 주꾸미 12kg. 자, 12kg. 이곳 내부 CCTV로 지난달 5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민어 한 마리가 담긴 녹색 바구니에 한 여성이 무언가 올립니다. 붉은 벽돌입니다. 저울로 무게를 확인하더니 벽돌 하나를 더 얹습니다. 그제서야 원하는 무게가 나왔는지 여성은 저울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벽돌 한 개의 무게는 2kg가량. 벽돌을 이용한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수산물 가격에 직결되는 무게를 부풀린 건데 의심스러워했던 다른 상인들에 의해 탄로났습니다. 옆에서 그 독탕 넣고 저울을 한 것을 내가 봤어. CCTV가 이제 분실됨시 CCTV를 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CCTV에 그 돌 올린 장면하고 전부 다 수협의 확인 결과 10kg짜리 민어가 저울치기를 통해 16kg짜리로 부풀려졌습니다. 이 여성이 운영하는 400여 명 회원의 SNS 직거래 사이트에
45만 9천 원에 게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은 중매인에 대해 보름 동안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 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수산물 시장에서도 횟감과 킹크랩 등 무게로 값을 치르는 수산물 거래에서 물과 바구니 무게 등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상술이 또 드러나면서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봄 성수기를 앞둔 부둣가 상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한전공대 설립단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에너지공대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의안 건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공대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4일이나 25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 전에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 특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일 국회를 방문해 특혜 방지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의 연구수당을 받아 논란이 됐던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교수평의회는 김 총장이 노조와 부당한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 총장은 외부 연락을 차단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급여 이외에 거액의 연구수당과 성과금 논란을 불러온 광주과기원 김기선 총장. 지난 18일 2명의 부총장들과 동반 퇴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애초부터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은둔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학교 간부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선 총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노동조합은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지속된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근로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번복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감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조만간에는 뭔가를 해주시겠지, 뭔가 들어주시겠지, 그런 희망으로 교섭을 계속 해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방통행이 되는 거고. 이런 가운데 교수평의회가 김 총장과 노조 집행부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평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교수들이 막지 않았다면 김 총장과 노조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적인 요소까지 합의했을 것이라며 전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김 총장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가 사퇴 수습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열 하루 동안 당초 목표 인원의 6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지금까지 1명만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열흘 동안은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와 목욕탕에서 일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이 모레부터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시설 등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1일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의 97.1%인 1,096명에 대해 1차 접종이 완료돼 2차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전담할 대학발전협력단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지역 18개 대학과 광주시 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고 전담 조직인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해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대응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